자, 이제 이 우리가 다이나믹 노드 밑에 이렇게 레스트 포지션이라는 노드와 어셈블이라는 노드가 이렇게 추가로 달렸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노드가 어떤 노드인지를 살펴보기 앞서서 이 답 임포트에 들어가기 전 이 노드의 인포메이션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직전까지 이 상태에서는 포인트 2800개, 프리미티브 2800개, 뭐 버텍스 폴리곤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셈블 부분에 여기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포인트 하나, 프리미티브 하나, 버텍스 하나, 팩 프래그먼트 하나 이렇게 포인트랑 프리미티브가 전부 하나씩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 마지막에 여기 보면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던 이 부분이 팩트 프래그먼트라는 좀 다른 타입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알아볼 거는 바로 요 팩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디폼이나 이런 포인트, 버텍스, 프리미티브 이런 데 변경 없이 그냥 이 지오메트리 자체를 사용만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팩이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제 더 가볍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팩이라는 지오메트리 타입이에요. 자, 후디니 헬프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후디니의 이제 팩이라는 거는요, 이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제 압축을 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나무 하나가 폴리곤이 8000개, 실제로 메모리가 1메가라 그랬을 때 나무 4개, 4그루를 심는다 그러면은 1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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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메가 이렇게 해서 토탈 4메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들을 잎사귀를 움직인다던가 뭐 나뭇가지를 변경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를 만질 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의 나무를 팩을 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압축으로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얘를 직접 옮겨 복사하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만, 트랜스폼 정보만, 여기 갖다 놨어요, 여기 갖다 놨어요, 이렇게 트랜스폼 정보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트랜스폼 매트릭스야 매트릭스 한 개니까 당연히 용량이 뭐 400바이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용량이 저렴할 거고요. 예, 그래서 1메가에다가 400바이트, 메가바이트는 100만 바이트죠. 그러니까 뭐 비교할 용량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합쳐봤자 1메가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그루라서 4메가 1메가지만 100그루, 1000그루쯤 되면요. 이 경우에는 1000그루면 당연히 1000메가바이트, 1기가바이트겠지만 1000그루 심어봤자 40만 바이트면 40킬로바이트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량은 1000그루를 심어도 거의 1메가예요. 네, 그러니까 용량 차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압축해서 안에 변경 없을 때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거를 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뭐 렌더링 이런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압축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포인트 클라우드나 박스 상태로 화면에 보이게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용량도 또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렌더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를 씬을 구성을 해서 렌더를 하면은 이렇게 2.1GB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큰 용량을 렌더하게 되겠지만 이거를 팩을 하게 되면은 같은 거를 그냥 붙여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63메가바이트 용량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렌더할 때는 카메라에 보이는 것만 갖고 와서 렌더링하고 이렇게 가볍게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가볍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팩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바로 이 어셈블이라는 노드를 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한번 묶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도 이렇게 포인트별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프리미티브 이런 거 다 없어졌죠 지금. 예. 포인트로 봐도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 한 개, 예, 여기 보면 가운데 포인트 한 개, 이렇게 포인트 하나가 프리미티브 하나, 이렇게 압축이 된 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팩 지오메트리라 그러고, 그 팩 지오메트리를 리지드 바디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바로 이 노드 이름이 RBD 팩트 오브젝트라는 노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팩을 어떻게 만드는지, 팩이 얼마나 유용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피그헤드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돼지머리를 팩으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팩이라는 노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원래는 이렇게 돼지머리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던 게 팩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되고, 미들 클릭 누르면 팩 지오메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리지드 바디에서 썼던 어셈블이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자, 이 어셈블이라는 노드는요, 정확히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커넥티비티라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구별해 주는 노드예요. 자, 테스트 러버토이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러버토이 같은 경우는 이런 귀들이요,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셈블이란 노드를 달아주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프레픽스 피스 이렇게 돼 있죠. 미들 클릭 눌러보면은 여기에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 하나가 생기는데요. 잠깐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조각별로 이렇게 조각 이름을 부여해 주는 노드예요. 나눠서요. 그러니까 요 떨어져 있는 거 별로 이렇게 뜯어주는 노드죠. 그런데 여기에 기능이 하나 추가로 들어있는 게 바로 요 Create Pact Geometry라는 옵션인데요. 자, 얘를 이렇게 체크해 주면은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팩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팩이랑 다른 점은, 팩 같은 경우는 그런 커넥티비티나 연결 관계 상관없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묶어주는, 그냥 한 개로 팩을 만들어주는 노드라 그러면, 어셈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티비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팩으로 묶어주는 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팩된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요. 자, 옆에다가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리드 사이즈를 한 100 정도 이렇게 좀 키워주고요. 여기다 스캐터로 점을 1000개 정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로 점을 1000개. 자, 그 다음에 카피 투 포인트로 돼지머리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지머리 전체가 붙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미들 클릭 눌러보면 실제로 폴리곤이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개 정도 돼 있고요. 자, 방금 보시다시피 무게감은 이렇게 꽤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꽤 무거운 편이죠. 자, 반면에 팩을 하고 이 작업을 해주면요, 거의 연결과 동시에 실제로 엄청 가볍고요. 지오메트리 상태 보면 그냥 팩 지오메트리 1000개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캐터를 10,000개를 해도요, 아까 본 것처럼 트랜스폼 정보만 저장하기 때문에 엄청 가벼워요. 바로 보이죠? 50,000개 끄떡 없습니다. 이거를 팩을 풀고 50,000개를 만약에 카피 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복사를 하거나 이런 다수의 지오메트리를 작업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카피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팩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카피 포인트 노드에 가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원래는 굉장히 오래 걸려야 되죠. 기본적으로 여기 팩 앤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팩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있어서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카피를 하면서 개별로 이렇게 팩을 해서 카피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개를 해도 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듀플리케이트 옵션도 보면은 팩 앤 인스턴스, 스탬프, 카피 스탬프 옵션도 보면은 여기에
여기 팩 지오메트리 비포 카피잉 이렇게 해서 팩을 옵션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카피 종류의 노드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팩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팩을 만든 다음에는요, 사실 자, 팩 에디트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 팩을 또 수정을 조금 할 수 있는데요. 자, 1000개만 해볼게요. 네. 팩을 한번 한다는 거는 이 지오메트리를 팩한 거를 사용한다는 거라 이 지오메트리 자체를 수정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다만 팩 에디트는 그러면 뭘 수정하는 거냐? 그러면은 팩 에디트 이 노드는 뭘 수정하는 거냐? 그러면 현재의 팩 상태의 무슨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매터리얼이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수정을 하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에즈 여기를 포인트 클라우드 뭐 혹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바꾼다던가 센트로이드 점으로 바꾼다던가 혹은 히든 아무것도 안 보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더 가볍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다고 지오메트리가 박스로 바뀐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팩을 묶었으면 이제 다시 팩을 풀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팩을 푸는 노드는 언팩이라는 노드고요. 그래서 언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자, 비록 박스로 보였지만 그렇다고 얘가 박스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언팩 해주고 나면은 이렇게 박스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다가도 이렇게 다시 돼지머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다시 폴리곤이 원상 복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팩과 언팩을 조금 알아봤고요. 자, 이제 팩을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를 30, 30, 30 정도 해서 좀 크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30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중에 디비전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체크해주면 이 박스를 이렇게 디비전을 나눈 이런 그리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0, 10, 10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두 몇 개죠? 네. 포인트 13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자, 테스트 피그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카피 투 포인트로 이제 여기다 카피를 해줄 건데요. 1300개를 돼지머리를 카피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팩앤 인스턴스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돼지머리가 전부 카피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널 하나를 달아서 여기다가 다이나믹을 할 겁니다. dyn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팩 1331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다이나믹을 돌릴 건데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여기에 돼지머리 하던 거에 합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쉐이프 탭을 누를 게 아니라 자, 요 뇌 표시를 누르고요. Create New Simulation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답 네트워크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도 여기로 자동으로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답 네트워크에 체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RBD 오브젝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리드 하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리전에 그라운드 플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여기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라운드 플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좀 속도가 느린 것 같기 때문에 그래비티를 2배 정도 해줄 거고요. 자, 중력이 마이너스 9.8 이거는 물리값이니까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지오메트리의 씬 스케일이 1대1 사이즈로 보통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중력을 반드시 9.8로 쓰지는 않아요. 오히려 후디니 단위가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 돼지머리가 사실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은 돼지머리가 거의 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돼지머리 그러면 이걸 2m로 상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후디니에서는 9.8보다 좀 큰 값으로 뭐 4배, 5배까지도 이렇게 좀 크게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FX 작업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플레이하면 이렇게 돼지머리들이 쫙 시뮬레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너무 정직하게 쌓아놔서 이렇게 좀 쌓이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는 어셈블이라는 노드가 요 밑에 이렇게 달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팩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셈블 노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가져오면 팩 지오메트리 1331개 그리고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뭐 333 이 정도만 이렇게. 조금 키울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당연히 시뮬레이션이 될 거고요. 이렇게. 자, 이 시뮬레이션 된 결과물을 보면요.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 될 때 나오는 뭐 벨로시티라던가 뭐 여기 뭐 각속도, 포지션, 피봇 이런 값들이 전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팩이 된 상태니까요. 팩이 된 상태니까 언팩으로 풀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풀고 났더니 풀린 건 좋은데 아까 봤던 그 어트리뷰트들이 전부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없어졌죠. 아까 있었던 이 V나 이런 것들이요. 없어져도 상관없는 데이터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팩과 언팩을 할 때는 항상 어트리뷰트를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팩을 한다는 거는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감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돼지머리 뭐 이렇게 있고 포인트들이 막 있고요. 여기에 V도 있고 뭐 CD도 있고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뭐가 있다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팩을 해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어트리뷰트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포인트가 1000개면 CD는 종류가 1000개가 있을 텐데 얘는 팩하면 포인트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CD 값을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아까도 여기에는 이렇게 샵 매터리얼, UV, 포지션 이런 그룹도 있고요. 이런 어트리뷰트들이 있었지만 팩을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보이지가 않아요. 사라져요. 자, 근데 사라진다는 거는 이렇게 감싸여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을 할 때 이 어트리뷰트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지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팩이 된 상태에서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팩된 상태에서 추가된 어트리뷰트겠죠. 바로 이 팩된 이 위에 CD든 아까처럼 뭐 V든 뭐가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언팩을 해버리면은 이 포장지가 뜯겨져 나가면서 전부 어트리뷰트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팩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언팩을 하게 되면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언팩을 할 때도 이 값들을 지우지 않고 다시 안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요 트랜스퍼 어트리뷰트라는 요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V는 그대로 가져와 이렇게 해주면은 아까 있었던 요 V를 언팩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어주게 되는 거죠. 팩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팩을 할 때도요, 지금 이 경우는 뭐라 그러죠? 요렇게 카피 포인트로 팩을 했는데, 자, 팩을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팩을 하면 전부 사라졌지만, 이 패스는 전부 사라졌지만, 이 중에 예를 들어서 UV는 팩한 이후에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 트랜스퍼 어트리뷰트에 UV 이렇게 해주면은 이 UV 값을 밖에서도 이렇게 갖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는 버텍스가 100개인데 팩을 하고 나면 버텍스 1개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확한 UV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 내서 하나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의 어트리뷰트가 같지 않은 이상은 팩을 할 때 이렇게 가져오는 건 사실 데이터가 좀 변형될 우려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팩하고 언팩할 때는 이제 어찌됐건
어트리뷰트를 살려야 되거나 뭐 혹은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박스 아까처럼 10씩 이렇게 돌려놓고요. 예, 디비전도 10씩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팩을 하면 이제 너무 느려지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죠. 10이 아니라 3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답 네트워크로 가서요. 자, RVD 오브젝트에 가보면 Initial States라는 요 항목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바로 초기 값이에요. 포지션 5 그러면 시작할 때 5만큼 움직여라 이런 뜻이고요. 0 로테이션 5 그러면 시작할 때 15 해볼까요? 네. 15도만큼 이렇게 돌려라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벨로시티 이렇게 되면은요. 자, x축으로 10 이렇게 되면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x축으로 10만큼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떨어져라 이런 뜻이 될 거고요. 자, 앵귤러 벨로시티 50 그러면 x축으로 50도만큼 자, 회전하는 게 보이나요? 조금 더 많이 줄까요? 500 그러면 이렇게 500도만큼 각속도를 가지면서 떨어져라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작할 때 이렇게 전부 벨로시티 10, 전부 각속도 500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일이 많지 않겠죠. 자, 그런데 무슨 옵션이 있냐면요. 이렇게 이니셜을 주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Initial Velocity from Point Velocity, 즉 포인트에 있는 V 값을 이니셜로 사용해라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주면 이제 요거는 히든 이렇게 디서블이 되고요.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팩한 이 지오메트리에 팩한 이 지오메트리에 여기에 V가 있으면은 그걸 이니셜로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피 포인트 요 앞쪽 혹은 그냥 여기다도 상관없겠죠. 자, 요 레스트 밑에 여기 포인트 1331개 각각 팩된 지오메트리 하나가 포인트 하나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벨로시티 V 값을 자, V 값을 이렇게 디멘션 3 이렇게 하죠. 디렉션얼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방향을 랜덤하게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V가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여기서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잘 안 보이네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랜덤 값으로 넣은 V가 실제로 이니셜로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다른 속도로 시작할 때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더 주면요. 10이 아니라 100 줘볼까요? 100 주면은 이제 전부 다 각기 다른 속도로 뻥 터져나가는 돼지머리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회전하는 각속도도 이렇게 랜덤 값을 줄 수 있는데요. 어트리뷰트 랜더마이즈. 자, 각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벨로시티를 V로 사용하듯이 각속도 같은 경우는 W를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디렉셔널 오리엔트 이렇게 해주고 글로벌 스케일을 한 5 정도 주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V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도 랜덤한 값을 받아서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러니까 답에 쓰는 이런 속도라던가 혹은 이런 각속도 이런 것들을 답에서만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져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것저것 배우겠지만요. 답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쌉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덮어쓰기해서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디자인들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쌉에서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답을 정교하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시뮬레이션을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려봤고요.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솔버 파라미터 막 엄청 만지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죠. 블렛 뭐 파라미터들을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막 속성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하고요. 솔버 달면 일단 대부분 돌아가요. 네. 자,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쉬운 작업에 속하지만요. 또 막상 처음 해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또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과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도미노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아주 이제 리지드 바디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상 FX에서 이런 작업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10개, 20개 정도 되는 간단한 이런 뭐 프랙처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애니메이터들이 그냥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저희는 이제 더 규모 있는 뭐 이제 100개 이상 되는 조각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FX로 주로 오게 되고요. 뭐 이런 작업들이야 뭐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뭐 주가 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이제 리지드 바디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도감을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게 너무 천천히 쓰러지면 좀 스케일이 안 맞아 보이죠. 너무 판이 큰 것 같고 또 너무 빨리 쓰러지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이런 속도감들을 좀 잡아보는 훈련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주로 속도감은 다른 데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중력을 어느 정도 쓰느냐가 바로 곧 스케일감이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모션들은 점점 빨라지고 좀 작은 느낌이 들 거고요. 중력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천천히 쓰러질 거고 굉장히 규모 있는 모션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디니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떨리거나 혹은 이 그라운드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텍스처 같은 거를 넣어서 좀 예쁘게 마무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